그날 밤 72세의 박영숙 할머니는 또다시 오른쪽 정강이를 긁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석 달째 매일 밤 같은 자리를 긁고 또 긁었지만 가려움은 멈추지 않았어요. 손톱에 묻은 핏자국을 보며 할머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던 그 가려움. 하지만 병원에서 혈액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사의 심각한 표정과 함께 들려온 진단명. 그제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석 달 동안 보내온 신호를 무시했다는 것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어딘가가 간지러워서 무심코 긁고 계신가요? 특히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냥 건조한 겨울 탓이라고,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가려움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20년간 건강 상담을 해온 김성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상담실에서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실들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가려움 뒤에 숨어 있는 우리 몸의 놀라운 경고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죠. 잠깐, 혹시 지금 손이 무의식 중에 어딘가를 긁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잠깐 멈춰서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언제부터 가려웠나요? 일주일? 한 달? 아니면 더 오래? 그리고 하루 중 언제 가장 가려운가요? 만약 3주 이상 계속되고 있고 특히 밤에 더 심하다면 지금 당장 메모지를 준비하세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게 될 테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지난 3년 동안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단순한 가려움으로 시작해서 중요한 건강 문제를 일찍 발견한 분들이 무려 56분이나 되거든요. 모두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바로 68세 최기철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등 한가운데 손바닥만한 부분이 석 달째 간질간질해서 부인한테 매일 긁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여보, 또 그 자리야? 맨날 똑같은 데만 가려워해서 내 손가락이 다 아프겠네.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투덜거렸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같은 자리만 긁어달라고 하니까 짜증이 났을 거예요. 할아버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효자손도 사고 등 긁는 마사지 기계도 사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다는 거였어요. 마치 피부 안쪽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해. 진짜 이상해.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가려울까? 할아버지는 거울로 등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옷이 거칠어서 그런가 싶어서 실크 잠옷도 사서 입어봤어요.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결국 부인의 강권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간 수치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죠라는 말에 할아버지 부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해요. 추가 검사 결과 간에 작은 문제가 발견되었거든요. 다행히 아주 초기 단계여서 치료가 잘 되었지만 만약 그 가려움을 계속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부인이 또 긁어달라고 하네 하며 귀찮아하지 않고 일찍 병원에 가라고 했다면 더 빨리 발견했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몸이 미리 신호를 보내줘서 큰 병을 피할 수 있었어. 지금 할아버지는 완전히 건강해지셔서 매주 등산을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라. 특히 밤에 더 가려우면 반드시 병원에 가봐라.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또 긁네, 맨날 그 자리만 긁어라고 말하는 분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들으시라고 권해보세요.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분은 70세 이순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오른쪽 종아리 앞쪽만 석 달째 자꾸 간질거려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압박 스타킹도 신어봤어요. 나이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나 봐.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인터넷에서 혈액순환에 좋다는 운동법도 찾아서 따라 해봤어요. 종아리 마사지도 매일 하고 따뜻한 물에 족욕도 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하게도 왼쪽 다리는 전혀 문제 없고 오직 오른쪽 종아리 앞쪽 손바닥만한 부분만 가려웠어요. 그것도 낮에는 별로 안 그런데 밤만 되면 미칠 듯이 가려워서 잠을 설쳤죠. 이상해, 정말 이상해. 왜 한쪽만 가려울까? 그것도 맨날 똑같은 자리만. 할머니는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너무 가려워서 손톱으로 퍽퍽 긁다가 상처가 났어요. 피가 나는 걸 보고서야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죠. 의사가 혈액 검사를 해보자고 했을 때 할머니는 종아리가 가려운데 왜 피 검사를 해요?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듣고는 깜짝 놀랐죠. 혈액 수치에 이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주 일찍 오셨네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종아리 가려움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낸 경고 신호였다는 것을. 지금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해지셔서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따셨답니다. 그리고 요가 수업 때마다 수강생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밤에 더 가려우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도대체 어떤 가려움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건가요? 첫 번째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는 바로 시간입니다. 3주가 지나도 계속되는 가려움은 절대 평범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건조함이나 알레르기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나아지거든요. 하지만 3주 이상 계속된다는 것은 몸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깊이예요. 피부 표면이 가려운 게 아니라 뼈 속까지 가려운 것 같다. 안쪽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깊은 가려움은 몸속에서 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대입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만 되면 미칠 것 같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요. 이는 우리 몸의 호르몬과 면역 시스템이 밤에 더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정상적인 가려움이라면 시간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데 밤에만 심해진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네 번째는 위치입니다. 온몸이 아니라 딱 한 곳만, 그것도 계속 같은 자리만 가려운 경우예요. 마치 그 부위에서 여기 문제 있어요 라고 외치는 것 같다고 할까요? 이런 국소적인 가려움은 해당 부위와 연관된 내부 장기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반응성입니다. 보습제를 발라도, 가려움 완화 크림을 발라도, 심지어 차가운 찜질을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경우예요. 일반적인 피부 가려움이라면 이런 방법들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해요. 그럼 이제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서 이런 신호가 나타날 때 특히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부위는 바로 다리, 특히 정강이나 종아리입니다. 69세 김철민 할아버지는 왼쪽 정강이 앞쪽만 넉 달째 밤마다 간질거려서 잠을 설쳤어요.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며 걷기 운동도 하고 다리 마사지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죠. 할아버지 부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할아버지가 맨날 밤에 다리를 긁는 소리 때문에 잠을 깬다는 거였어요. 여보, 왜 맨날 밤에만 긁어? 낮에는 안 그러잖아? 부인의 지적에 할아버지도 그제서야 패턴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한 건 오직 왼쪽 정강이만 가려웠다는 점이었어요. 오른쪽은 전혀 문제없고 발목이나 무릎도 괜찮고 딱 정강이 앞쪽 동전 크기만한 부분만 계속 간질거렸어요. 이거 혈액순환 문제가 맞나? 왜 한쪽만 그럴까? 의심이 든 할아버지는 결국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혈액 내 특정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거든요. 의사가 설명해 주기로는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부위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특히 한쪽 다리만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주 초기에 발견되어서 치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년 더 늦었다면 의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등에 식은땀이 났다고 해요. 지금 할아버지는 완전히 건강해지셔서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조깅 동호회 분들에게 항상 강조하신답니다. 다리 한쪽만 계속 가려우면 절대 무시하지 마라. 특히 밤에만 그러면 더욱 의심해봐라. 두 번째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부위는 등, 특히 어깨뼈 사이나 등 한가운데입니다. 71 새 장순옥 할머니는 등 가운데 손바닥만한 부분이 5달째 간질거려서 매트리스도 바꾸고 베개도 바꿔봤어요. 침구가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하며 비싼 메모리 폼 매트리스까지 샀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가장 힘들어한 것은 그 부위가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는 점이었어요. 효자손을 써도 각도가 안 맞고 벽에 등을 비비기도 했지만 시원하지 않았죠. 아이고, 이 자리가 왜 이렇게 가려울까? 옷이 거칠어서 그런가? 할머니는 면, 소재 옷만 입고 세탁할 때도 섬유유연제를 듬뿍 넣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딱 그 자리만 가려웠다는 점이에요. 등 전체가 아니라 정말 손바닥 크기의 한 부분만 계속 간질거렸어요. 그것도 밤에 더 심해져서 등을 이불에 비비고 잠들곤 했죠. 어느 날 딸이 할머니 등을 긁어주다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어머니, 왜 맨날 똑같은 자리만 가려워하세요? 피부도 정상인데. 딸의 말에 할머니도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딸의 권유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간 수치에 이상이 있었어요. 의사 설명으로는 간에 문제가 생기면 등 부위에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이 등이 있나요? 왜 등이 가려워요? 할머니가 물어보니 의사가 설명해 줬어요. 간과 등 부위는 같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등으로 신호가 전달될 수 있다고요. 다행히 아주 초기에 발견되어서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손자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등 한 곳만 계속 가려우면 절대 무시하지 마라. 특히 손이 잘 안 닿는 곳이면 더욱 의심해봐라. 세 번째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부위는 머리와 두피입니다. 73세 박기남 할아버지는 귀 뒤쪽 머리 한 부분만 석 달째 간질거려서 샴푸를 여러 번 바꿔보셨어요. 비듬 때문인가? 하며 약용 샴푸도 써보고 미용실에서 헤드 스파도 받아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다른 부위는 전혀 가렵지 않고 오직 귀 뒤쪽 한 부분만 가려웠다는 점이에요. 그것도 동전 크기만한 아주 작은 부분이었죠. 이상해. 왜 딱 여기만 가려울까? 할아버지는 거울로 그 부위를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빨갛지도 않고 뭔가 나 있지도 않았거든요. 손자가 할아버지가 맨날 그 자리만 긁는 걸 보고 할아버지, 맨날 똑같은 데만 긁으시네요. 벌레라도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도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죠. 정말 이상하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가려울까? 할아버지는 결국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에 이상이 있었거든요. 의사가 설명해 주기로는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두피 부위에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한 부분만 계속 가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주 초기 단계네요. 치료 받으시면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완전히 건강해지셔서 바둑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둑 두시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하신답니다. 머리 한 곳만 계속 가려우면 절대 무시하지 마라.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속에서는 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부위는 가슴입니다. 68세 이영자 할머니는
왼쪽 가슴 아래쪽이 넉 달째 자꾸 간질거려서 브래지어 때문인 줄 알았어요. 와이어 없는 브래지어도 사고 면 소재로도 바꿔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브래지어가 안 맞나? 아니면 세제 때문인가? 할머니는 속옷을 모두 새로 사고 세제도 순한 것으로 바꿔봤어요. 심지어 브래지어를 아예 안 착용하고 지내봤지만 여전히 가려웠어요. 더 이상한 건 오른쪽은 전혀 문제없고 오직 왼쪽 가슴 아래쪽만 가려웠다는 점이에요. 그것도 피부 표면이 아니라 안쪽에서 뭔가가 근질거리는 느낌이었죠. 이상해, 정말 이상해. 브래지어 문제가 아니라면 뭘까? 할머니는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딸에게 상담하니 딸이 어머니, 한번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라고 권했어요. 처음에 할머니는 가슴이 가려운데 무슨 검사를 받아? 라고 했지만 딸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유방 검사를 권했을 때도 가려운 게 검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의아해했죠. 하지만 검사 결과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작은 이상이 발견되었거든요. 다행히 아주 초기 단계여서 간단한 치료로 완전히 나을 수 있었어요. 가려움이 이런 신호였다니. 할머니는 그제서야 몸이 보낸 경고를 깨달았어요. 의사 설명으로는 가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초기의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해지셔서 댄스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동호회 언니들에게 항상 강조하신답니다. 가슴 한쪽만 계속 가려우면 절대 무시하지 마라. 브래지어 탓으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검사 받아라. 남성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70세 정호석 할아버지는 왼쪽 가슴 유두 근처가 석 달째 간질거리고 때로는 욱신거리는 느낌까지 있었어요. 남자인데 가슴이 왜 가려워?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부인이 이상하다. 남자도 가슴에 문제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검사 받아봐. 라고 권해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 남성 유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답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부위는 은밀한 부위입니다. 74세 김동수 할아버지는 거의 1년 동안 그 부위가 간질거리고 따가운 느낌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치질인가? 하며 치질약도 바르고 좌욕도 열심히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힘들어한 것은 말하기 부끄럽다는 점이었어요. 아들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인터넷으로 치질 치료법만 찾아봤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것도 아픈 게 아니라 간질거리고 따가운 느낌이라서 더 견디기 어려웠다고 해요. 어느 날 며느리가 할아버지의 힘든 모습을 보고 아버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요즘은 의료진들이 다 전문가니까 부끄러울 거 없어요. 라고 권했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검사해 보니 단순한 치질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주 초기에 발견되어서 완치될 수 있었어요. 만약 부끄러워서 계속 미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고 하세요.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지셔서 게이트볼 동호회 회장을 하고 계시면서 회원들에게 항상 강조하신답니다. 부끄럽다고 미루지 마라. 은밀한 부위일수록 더 빨리 검사받아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69세 조영희 할머니는 그 부위 한쪽이 석 달째 지속적으로 간질거려서 처음에는 폐경 후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여성용 연고도 발라보고 청결에도 더 신경 썼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계속 간질거렸거든요. 딸이 어머니 이상하지 않아요? 한쪽만 그러는 게. 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어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그런 곳을 어떻게 검사받아? 라며 부끄러워했지만 딸의 설득에 결국 산부인과에 갔어요. 검사 결과 단순한 호르몬 변화가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다행히 아주 초기 단계여서 간단한 치료로 완전히 나을 수 있었답니다. 딸이 강건하지 않았다면 계속 미뤘을 텐데. 할머니는 지금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부녀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녀회 모임 때마다 말씀하신답니다. 여자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상하면 바로 검사 받아라. 특히 한쪽만 그러면 더욱 의심해봐라. 마지막으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부위는 손발 끝입니다. 72세 오현숙 할머니는 양손 바닥이 넉 달째 계속 간질거려서 핸드크림을 하루에도 6번씩 발랐어요. 겨울이라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비싼 핸드크림도 사고 밤에는 면장갑까지 끼고 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손등은 괜찮고 오직 손바닥만 가려웠다는 점이에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린 느낌과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까지 생겼죠. 이상해. 왜 손바닥만 가려울까? 손등은 멀쩡한데. 할머니는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기침도 나고 소화도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감기인가? 하며 감기약을 먹어봤지만 기침은 낫지 않았어요. 식욕도 떨어지고 자꾸 피곤해졌죠. 가족들이 걱정해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권했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폐에 작은 문제가 발견되었거든요. 의사 설명으로는 폐에 문제가 생기면 독성 물질이 혈액을 통해 돌아다니면서 손발 끝에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해요. 손바닥 가려움이 폐 때문이었다니. 할머니는 그제서야 몸이 보낸 신호를 깨달았어요. 다행히 아주 초기에 발견되어서 치료가 잘 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할머니는 지금 탁구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면서 회원들에게 항상 강조하신답니다. 손발 끝이 계속 가려우면 절대 무시하지 마라. 특히 저린 느낌까지 있으면 더욱 의심해봐라. 이렇게 6부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혹시요? 나도 하는 생각이 드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자가점검법을 꼭 해보세요. 이 방법들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자가점검법은 달력기록법입니다. 언제부터 가려웠는지 정확히 기록해 보세요. 달력에 가려운 날짜를 표시하고 어느 부위가 가려웠는지 적어두세요. 3주 이상 계속되면 빨간 신호등이에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죠. 왜 3주가 기준일까요? 일반적인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 반응은 대부분 2주 안에 호전되거든요. 하지만 3주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몸속에서 뭔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크림 실험법입니다. 가려운 부위에 보습제나 가려움 완화 크림을 일주일 동안 매일 꾸준히 발라보세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발라보시고 전혀 효과가 없다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닐 수 있어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자극적인 제품보다는 순한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의 약품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하루 이틀 발라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사용해 보신 후 효과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밤 관찰법입니다.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깬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며칠 동안 밤에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쳤다면 메모해 두세요. 이런 패턴은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나 면역 시스템은 하루 중에도 변화가 있는데 특정 시간대에만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은 이런 체내 리듬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가려움이라면 시간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데 밤에만 심해진다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는 동반 증상 체크리스트입니다. 가려움과 함께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유 없는 피로감이 계속되거나 평소보다 쉽게 지치거나 밤에 식은 땀을 흘리거나 미열이 있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기침이 나거나 하는 증상들 말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가려움과 함께 나타난다면 몸 전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력 확인법입니다. 가족 중에 특별한 질환이나 면역 질환, 혈액 질환 등의 병력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조부모님까지 가능한 한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유전적 요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력이 있다면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슷한 증상을 경험한 가족이 있다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해요. 6번째는 반응성 테스트입니다. 가려움증이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찬 것을 대면 나아지는지, 따뜻하게 하면 나아지는지, 마사지를 하면 어떤지, 아니면 전혀 변화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알레르기성 가려움증은 차가운 찜질을 하면 일시적으로나마 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어떤 방법을 써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7번째는 위치 지도 그리기입니다. 정확히 어느 부위가 가려운지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사람 몸 그림을 그리고 가려운 부위에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해 보세요. 며칠 동안 관찰해서 똑같은 자리인지 아니면 위치가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 똑같은 자리만 가렵다면 그 부위와 연관된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가려운 위치가 계속 바뀐다면 전신적인 알레르기나 피부 질환일 가능성이 높죠. 8번째는 강도 측정법입니다. 가려움의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매일 기록해 보세요. 1점은 거의 안 가렵고 10점은 미칠 것 같이 가려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 정도 기록해 보시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만약 점수가 계속 높거나 점점 더 심해진다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점수가 오락가락하거나 점점 낮아진다면 일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죠. 이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먼저 응급하게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면서 숨쉬기 어려워지거나 얼굴이나 입술이 붓거나 어지럽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한 가려움과 함께 갑자기 고열이 나거나 심한 복통이 있거나 호흡 곤란이 있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에도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다음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증,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심한 가려움증, 보습제나 일반 연고로 전혀 나아지지 않는 가려움증,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가려운 경우, 가려움증과 함께 다른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려움과 함께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식욕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지속적인 피로감이 있거나 밤에 식은땀을 흘리거나 미열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아요. 병원에 가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정리해서 가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부터 가려웠는지 정확한 날짜, 어느 부위가 가려운지 구체적인 위치, 하루 중 언제 더 심한지 시간대, 어떤 느낌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준비하세요. 피부 표면이 가려운 건지 안쪽이 가려운 건지 따가운 건지 간질간질한 건지 긁으면 시원한지 아닌지 같은 세부적인 느낌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 최근에 바꾼 세제나 화장품, 새로 먹기 시작한 음식, 새로 입은 옷 등도 알려주시면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 알레르기 이력, 최근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생활 변화 등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들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가려움의 패턴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맨날 가려워요 보다는 밤 10시쯤부터 새벽 3시까지 특히 심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의사가 원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조기 발견의 놀라운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0년간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가장 확실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건강 문제든 일찍 발견할수록 해결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질병들은 초기에 발견된 경우 치료 성공률이 80%를 넘는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려움이었지만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지금 탁구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전국 대회에도 나가고 계시고, 최기철 할아버지는 등산 동호회 회장을 하며 매주 산을 오르고 계세요. 이순자 할머니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서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계시고, 장순옥 할머니는 손자들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니고 계십니다. 박기남 할아버지는 바둑 실력이 늘어서 동네 바둑 대회에서 우승하셨고, 이영자 할머니는 댄스 동호회에서 공연까지 하고 계세요. 김동수 할아버지는 게이트볼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하시고, 조영희 할머니는 부녀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며, 오현숙 할머니는 탁구 동호회에서 젊은 사람들과 게임을 즐기고 계세요. 이분들이 만약 가려움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몇 년을 더 방치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다행히 몸이 보낸 신호를 놓치지 않고 검사를 받아서 모두 건강한 노년을 즐기고 계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별일 없네요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하구나 하는 확신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도 정기 점검을 받잖아요? 우리 몸은 자동차보다 훨씬 소중한데 왜 점검을 소홀히 할까요? 특히 50대 후반부터는 몸의 회복력이나 저항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젊을 때는 웬만한 문제도 며칠 지나면 저절로 나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들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예민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역할도 정말 중요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자신의 몸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분들이나 주변 가족들이 평소보다 자주 긁는 모습을 보이거나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다면 관심을 가지고 병원 진료를 권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님, 요즘 자주 긁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이런 한마디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려고 하시는데, 가족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드리고 함께 병원에 동행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이나 친구들과도 서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요즘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잠은 잘 주무세요? 이런 간단한 안부 인사가 때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려움의 의미와 언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점검 방법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지 않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신 거예요. 이런 지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려움은 정말로 단순한 피부 건조나 일시적인 알레르기, 스트레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기준들을 통해 언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고 계시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평소와 다른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 직감을 믿으시고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현명한 판단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들이 혼자만 알고 계시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들어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가 간질거리시거나 밤의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오늘 밤부터 관찰을 시작하세요. 언제, 어디가, 얼마나 가려운지 메모해 두시고 3주 이상 계속되면 꼭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관심과 현명한 판단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한 내일을 약속해 드릴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